사업 직급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끼리만 듣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수백 명이 같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에서 새로운 것이 뭐나 이제 궁금해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것들은 늘 많이 있는데 그 새로운 것을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지를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역풍이 불 수 있고 또 인공지능 사업은 지오미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오미는 지분만 가지고 있고 하는 사업의 주체를 미국 법인이 사업을 주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인이 모든 국제적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법인에서 전 세계 사업을 전개한다면 세금을 어디서 내는 거예요? 어디다 내는 거예요? 미국에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정상적인 세금은 미국 정부에 내고 세금을 낸 수익은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세금을 어디다 내는지에 대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이 개인이 어느 나라에서 지분을 갖고 있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미국 정부의 세금을 내는 그 기업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건데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기술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11시 아까 11시에 좀 귀한 손님들이 여행사 회장님이라든지 또 미국에 있는 학교 관련된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인공지능에 무슨 관심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뵀었는데 일주일 만에 언론 관계자 되시는 분인데 오랜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짧게 제 지능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 20분 만에 그랬을 때 진짜 대단한 기술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논문을 이제 드디어 좀 있으면 이제 9월 안에 발표를 하거든요. 논문이 발표되면 세상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꼭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주는 것 같으면서도 안 가르쳐주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룸 하나 설계한 게 있어요. 원룸 설계를 제 방에 오면은 원룸 설계한 게 있거든요. 이제 원룸에 욕조 있는 원룸 봤어요? 원룸에 그쪽 봤을 텐데 욕조를 갖다가는 어떻게 계세요? 그리고 옷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원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벌집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육각형을 만드는데 육각형이 이렇게 위로 육각형이에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은 하고 밑으로 이렇게 이런 육각형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옥 보면은 한옥 특징이 이렇게 위에 천정이 이렇게 저거로 돼 있죠. 이게 무슨 석가래 방식이죠. 그래서 더 높잖아요. 원룸이 갑갑해. 이거 천정마저도 낮으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간인데 얼마나 갑갑해요. 그러니까 원룸이라도 이렇게 위를 이렇게 높여 한옥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한옥처럼 만들고 그러면 한옥처럼 천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높고 벽이 있고 육각이니까 밑에도 이렇게 밑으로 파여 있어. 오각형이
바닥을 이렇게 하면 오각형이잖아요. 밑에도 이렇게 밑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를 육각 싸면 벌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사이 싸면.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가면 이제 현관 이렇게 이제 원룸 집에 가면 현관역으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면서 복도가 좁고 옆에 그 입구에 화장실 있죠. 화장실 바로 옆에 싱크대 있잖아요. 예. 원룸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예. 저는요 원룸을 하도 많이 살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좁아요. 예. 좁은데 화장실을 딱 열고 가면 바닥이요. 버튼을 딱 누르면 그 화장실 밑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삼각형이 또 있잖아요. 위에 천정이 있듯이 밑에도 있거든.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있고 밑에가 이렇게 있으니까 화장실 문이 바닥이 이렇게 쫙 열리면 밑으로 욕조가 들어가게. 예. 그래가지고 원룸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천정을 높이자. 그리고 바닥에다가 화장실을 아니 화장 욕조를 놓자.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탕 속에 들어가서 원룸에 사는 사람이 뭐가 됐든 이체 노동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찜질에도 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방 있는 쪽에 밑에 삼각형 뭐냐면 베란다로 들어가면 지하로 들어가게 해줘서 겨울 이불은 또 넣어놔야 되잖아요. 겨울 이불. 그래서 좁아가지고 겨울 이불 겨울로 싸줄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책이랑 뭐 이런 것들 넣어놓고 그때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근데 그거 기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근데 너가 살 만큼만 했다 그래가지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때 그 경험들을 잘 생각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룸 이제 설계도 저희가 다 끝을 냈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많이 있어서 그게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가고 있어서 내년 1월부터는 진짜 우리나라 부모님이 이혼하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는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병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자기 집이 이가정이 돼서 다니던 학원도 못 다니고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10만 명을 저희가 돌보는 일을 내년부터 반드시 시작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언론에서 저희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모든 각 그 기관에서 사찰 기관에서 저희를 다 조사를 해도 3년을 잘 버텼습니다. 3년을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꿈은 큰 시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날 이유가 아니라 크게 쓰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높은 산이 되려면 계곡이 어딘가에서는 깊습니다. 깊고 제가 벼랑 끝에 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여러분들보다 제 연수는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벼랑 끝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실제는 벼랑 끝까지가 두려워요. 막상 벼랑 끝에 서면 벼랑 끝에 이렇게 보면 오솔길이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오솔길이 반드시 있어. 그래가지고 오솔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다 보면
다시 더 큰 산을 향한 길이 그 오솔길은 내리막의 길은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떻든 간에 한순간에 바뀝니다. 인생. 한순간에 바뀌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많겠지만 우리 기욤이 그룹 만난 게 그 기회 중에 하나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3만 원, 9만 원이잖아요. 그거 갖다가 사람들을 많이 사람들이 좋은 일이니까 9만 원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전달해 주시죠. 현상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현상이 먼저면 그 다음 건 따라오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죠? 이 현상이 드러났으니까 그 다음에 믿는 거야. 아는 거지. 아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잖아요. 죽었더니 천국이 있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지. 이제 알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은 믿음 단계예요. 믿음 단계. 그래서 믿음 단계에 아직 제가 강의를 하면서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아는 거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친구분들한테 이웃분들한테 9만 원이 없어서 못되는 거 아닙니다. 없어서 못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회원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얼마나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10만 명, 아이들 10만 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 100%가 기부된 회사잖아요. 지분이 기부된 회사이기 때문에 10만 명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특혜받은 사람인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뢰를 이렇게 해줬고 이제 이번 주말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서울에 사는데 제 아들이 좀 재주가 좀 용해요. 그래서 저는 재주가 별로 없는데 이 녀석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 다음에 작곡도 잘해요. 시도 잘 써요. 뭔 재주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키도 커. 저랑 같지 않습니다. 키도 커요. 그래서 키도 크고 또 잘생겼어요. 입이 안 튀어나왔어. 입이 안 튀어나왔어요. 저는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거 살이 붙어가지고 튀어나온 게 안 느껴지죠? 제 몸무게가 50kg 안 됐을 때 50kg 안 됐어. 거의 이렇게 60kg 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삐쩍 마르니까 그냥 입만 튀어나오고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입이 튀어나가지고 보이는 지금은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영업을 잘했어요. 영업을 엔진오일부터 제가 영업을 했는데 영업이 기재야 기재. 제가요? 영업이 기재인데 왜 기재인가 했거든요. 제가 영업을 왜 잘하는가 했더니 제가 딱 거래처에 가잖아요. 영업 대상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을 했으니까 카센터를 가야 되잖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설명하는데 말을 떠듬하거든요. 모르니까 이제 막 처음이니까. 제 얼굴 보면 보는 게 입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집중을 해. 야, 듣는 사람이 집중해. 저 입에서 뭔 말이 나오나. 집중에다가 넘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단점인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참 저 보다 보면 입만 보게 되잖아요. 도널드 덕이라는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또
착하고. 예, 그런데 주말에 갑자기 왔어요. 와가지고 아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래요. 예, 시작부터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방송 출연을 하는데 방송에서 자기 인터뷰를 언젠가부터 안 해더래요. 동료들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빠지더래. 예, TV 나오면 자기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방송국 PD한테 물었대요. PD님, 왜 요즘은 제 분량이 안 나와요? 인터뷰한 게 그랬더니 이제 너 부모님 때문에 인터뷰하기가 안 좋다고. 예, 그러니까 얘가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예, 아빠 설명을 해주지. 자기가 와서 예,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회사 이런 회사 아니라고 내가 설명을 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우리 아들 상대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예, 기록을 해가지고 예, 제가 신문에 나왔던 거 2009년도에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13,900명을 심리기교육청에서 면담받아가지고 아이들을 학원 연결시키고 목욕탕 연결시키고 피자집 연결시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사를 쫙 보여주면서 예, 뭐 자식한테 그동안에 얘기할 일이 없었잖아요. 걔는 걔대로 바쁘고 저는 제대로 아빠가 뭔 일을 하는가 보다. 애들이 뭐 어른들 일 신경 쓰나요? 근데 이제 얘가 집중적으로 알기를 원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아빠가 경찰 조사를 3년을 받았는데 증거를 잡을 수 없는 증거를 아빠가 숨겨가지고 못 잡은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둘째 측면에서 왜 숨겨놓은 재산을 못 찾느냐면 내가 꼭꼭 숨겨놓다가 아니라 재산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아닌지를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우리가 유사수신에 해당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사기가 해당이 안 되는지, 그래서 법원에서 왜 우리에게 손을 들어줘서 우리가 이겼는지, 또 사기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왜 우리가 혐의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었던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 법적인 부분을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정말 오래간만에 3년 만에 설명을 잘 해주니까 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멋있다고 제가 카톡으로다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꼭 명문가가 돼야 뭐라 그러더라? 명문가가 돼야 멋있는 게 아니다고 뭐 이렇게 아들이 얘기를 해줘서 제가 주말에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왜 가정사를 우리 아들 이름을 알려고 해주시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요. 안 돼.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이 자랑스러워할 아빠, 또 부러워할 집안이 되어야 할 텐데 조금만 참고 인내하거라. 아들이 둘이라서 그렇습니다. 명문가의 아들들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냐면 아이고 자랑스러운 아빠 엄마는 부와 명예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예요. 이래요. 맞습니다. 제가 뭘 여러분들 앞에 기반 자랑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회사라는 것을 우리를 비난하고 음해하고 이런 안티들이 이제 현상으로 드러나면 그때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묵묵히 참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 첫 페이지를 찾아냈습니다. 만들어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인데, 안중근 의사 손부는 약지 혈맹을 맺어가지고 없죠. 약지가 끊어져서 없습니다. 이렇게 그 지장을 찍으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여기만큼 한마디가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위국 헌신,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걸 가르치십니까? 나는 대한민국인이다. 조국이 그때는 조국이 국권을 다 일제해서 뺏겨서 없지만 나는 대한민국인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조국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네. 그랬던 안중근 의사가 독립을 보고 죽었어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보지 못하고 서거하셨죠? 예. 그러면 안중근 의사의 가슴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분은 죽을 때 가슴에 뭐를 품고 죽으셨을까요? 삶이 아니라 독립의 꿈. 야, 이거잖아요. 독립의 꿈. 네. 다음 장. 제4차 산업혁명의 꿈. 이것이 우리 지용의 꿈이고 제 가슴속의 꿈입니다. 실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훨씬 5년 더 앞당겨서 왔습니다. 오고 있고 그 안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 다음에 통신, 위성통신, 인공위성, 테슬라가 하는 인공위성 통신, 이제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서민들은 더 서민화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잡은 기업은 많은 직업을 뺏어서 자기들은 초부익부에 이르게 될 거예요. 초부익부. 한 기업이 100개의 기업 3차 산업혁명에 컴퓨터 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 100개가 한 개 기업으로 딱 모아집니다. 그러면 초부익부 기업이 생기고 100개 기업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빈익빈이 광빈익빈이 일어난다. 넓게 빈익빈이 온다. 이 시대가 되면 저는 위기가정 청소년 우리나라에 50만 있습니다. 50만 명 위기가정 청소년 중에서 10만 아이들은 상처 없이 가슴에 화약이 안 쌓이고 10만 명은 우리 한 기업이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해준다면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 거라고 사명감 가지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10만 가정 돌면 50만에 10만 5분의 1은 우리 기업이 한번 책임져 보겠다는 게 50만이 갑자기 100만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게요. 그런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에 우리 기업이 잘 대처해서 그때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겠다. 이제 이 꿈. 우리는 대한국인이다. 대한국인. 그래서 한국인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한국인하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두뇌가 더 좋냐 한국인이 좋냐 했을 때 한국인이 유대인보다 더 좋다라고 세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하면 세계에서 대한민국 두뇌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두뇌 전쟁이다. 진정한 두뇌 전쟁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세계 2대에서 3대 강국으로다가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에 우리 기업이 일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까지 한 900억 투자해가지고 오늘 리스트 보니까 21개 회사예요. 21개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이 기술에 투자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수익의 40%가 우리 10만 회원 여러분들한테 가고 40%는 우리 가정 아이들한테 가고 20%는 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살려냈어. 방탄소년단 BTS가 이게 별이 아니에요. 이게 다 팬들이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십몇만 명이 있는 이 공연장 앞에 늠름하게 대한국인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상대로 이제 우리 기업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안중근 의사가 독립을 보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그 가슴에 독립의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죠. 그분은 돌아가셨어도 꿈이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돼서 저희가 10대 강국 안에 들은 거 아닙니까? 10대 강국 안에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 가슴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꿈을 또 우리는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때 안 되더라도 우리 2세 때라도 우리는 세계 2대 또는 3대 강국으로다가 들어서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꿈을 꾸자. 왜? 우리는 대한국인이니까. 대한국인이니까 그런 꿈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이 모습 보면 이런 아이하고 이 노인하고 이게 마주보고 있는 이게 자연의 질서라서요. 궁합이 딱 맞는 겁니다. 그걸 딱 맞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소리는 야 이놈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봐. 잘 안 들려요 전화가. 나이가 들면 어른들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애들 손주들 소리는 그냥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손주들 소리가 잘 들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른 노인하고 아이가 궁합이 맞게 돼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10만 명의 지오미 회원을 연세 드신 분들을 모으냐면 여러분 가슴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감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감성. 부딪힘을 통해서 이 감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했죠.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 미네랄 바닷속은 91개의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1개의 미네랄.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람의 몸에도 미네랄이 있는데 미네랄이 91개예요. 대단하죠? 바다하고 미네랄 개수가 종류가 똑같아. 사람의 몸에도 91개의 미네랄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 91개의 미네랄이 100%라고 봤을 때 대합비가 있잖아요. 91개가 어떤 거는 10%가 들어지고 어떤 거는 0.3% 들어있을 거고 91개가 다 프로티지가 있을 거잖아요. 함량이 바다의 미네랄 91개의 함량 비율하고 사람의 몸에 있는 미네랄 비율이 똑같아요. 이게 신기한 거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그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끼리 그냥 부딪히면서 그냥 그 바다는 계속 파도 치잖아요. 파도를 치게 되면 이 물질과 물질이 딱 부딪히면 파동이 생겨요. 파동. 미네랄 파동. 91개의 바다에 있는 미네랄이 파동.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햇빛조차도
햇빛조차도 입자와 파동이 공존하고 있다. 그게 양자 이론입니다. 양자무야. 양자. 파동과 입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우리가 먹어야만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파도가 빵 치면 미네랄 파동이 생겨요. 그 파동을 바람이 쫙 태풍이 쓸고 어디로 오냐면 육지를 갖다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 갈나무들이 뿌리에서 물을 통해서 미네랄만 흡수하면 말라 죽어요. 영양실조 걸려요. 식물들이 뭘 받아야 되냐면 바다에서 오는 그 미네랄 파동을 받아야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에 화분을 놔두고 문 꼭꼭 잠궈둬 버리면 죽어요. 바람이 통해야 됩니다. 예, 바람이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 기른 식물을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왜냐면 시금치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없어, 별로. 왜? 물에서 다 뽑아 먹는데 거름주고 했는데 안 되면은 그게 바람을 쬐야 돼. 바람. 예, 그래서 파동이 매우 중요한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아프고 현찮지? 그러면 바람을 둘째서 했어요. 바람. 내 이름은 바람. 예, 예. 바람을 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바닷가에 가셔서 동해바다 가시지 말고 서해바다 가셔가지고 갯벌 있는데 갯벌을 옆에 소나무가 있는 그 뒤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걸으세요. 그 바람을 쐬면서 바닷바람. 바다의 미네랄이 갯벌을 지나면 갯벌은 간이에요. 간. 네, 지구의 간이 갯벌. 지구의 폐는 뭐예요? 밀림. 아마존 같은 게 지구의 허파예요. 허파. 그리고 지구의 간이 어딘 거예요? 지구의 간. 모든 것을 해독시키는 것. 바다를 맑게 하는 게 뭐에서 하는 거? 갯벌에서 바다의 그 더러운 것을 다 맑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해 갯벌이 세계 3대 갯벌에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갯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서해 가보질 않아. 한 번 서해 안 가보고 건강에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해만 계시지 말고 저 서해 갯벌로 나가셔야 돼요. 보령, 서산, 태안, 예, 그런 데로 가셔야 해서 갯벌을 바다의 미네랄 바람이 갯벌을 지나서 소나무를 지나는 그 바람을 쐬셔야 된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 먹는 것만 해도 된다. 바람을 쬐셔야 된다. 예, 그래서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네?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힌 거예요. 삶의 부딪힘. 그러면 삶의 부딪힘이면 뭐가 생기냐면 파동이 생겨요. 그 파동이 감성입니다. 감성. 네. 우리 민족은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K-팝, K-드라마, K-무비, 예, 지금 그래서 합쳐서 그걸 뭐라 하냐면 K-컬처, K-문화. K-문화가 왜 세계를 지금 판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인공지능 메타버스 혁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휴대폰만 디지털만 보다 보니까 뭐가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으니까 뭐에 결핍했냐면 젊은 애들이요.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불편해.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젊은 애들 놓고서는 미주알 고주알 말하죠. 젊은 애들이 속으로 뭐라 하냐면 왜 말로 하세요? 글로 해야지. 글로 해야 돼. 글로. 카톡으로. 왜 말로 하시냐고. 그 편한 글을 놔두고. 그래서요. 젊은 애들은 대화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데 불편해요. 요즘 애들은. 이게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싫어해.
그러니까 뭐가 안 생겨요? 파동이 안 생겨. 바다에 파도가 안 치면 파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미네랄 파동이 없어. 그럼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우리 베이비 부모, 특히 베이비 부모 시대는 그냥 숫자가 많아. 그냥 숫자가 많아서 저희도 칠남매야. 칠남매니까 그냥 방앗간에 칠남매가 살으려니까 그냥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회장님은 다른 데 진지한 것보다 밥 먹을 때는 얘 진지야, 진심이야. 그러니까 뺏어 먹을까 봐.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제가 배부르고 나야 이제 다른 사람이 먹나 지켜보지. 예. 왜 그래요? 우리는 칠남매를 부딪히면서 거기서 생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전투적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심장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성이 있습니다. 삶에 부딪히는 엄청난 감성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이에요. 이게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릴 거예요. 예, 대한민국 감성이 그 감성 덩어리를요, 이 아이들한테 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한테. 특히 이 아이들은 위기 가정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돈 없고, 예, 힘없고, 집안이 어려워서 다른 친구들은 자기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많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남의 집 가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 집으로 아무도 초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초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어르신들의 감성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손주들한테는 잘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위가정 아이들의 평생 뭐 1년 돼도 친척이 자기 집에 오질 않아. 친척이 자기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어렸을 때도 명절이 오면 누가 친척이 오나 말하지만 아무도 안 와. 왜? 나한테 용돈 줄 사람이 없어요. 네, 용돈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와. 이런 아이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 회사에 40%를 나눠주려면 여러분들이 한 명씩 자매 결혼을 이제 맺을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한 명씩 자매 결혼 맺으면 여러분 수당 받는 것에서 예, 사장 지급은 엄청나게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조금씩 받을 건데 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손주만 먹이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는 거,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는 것을 저는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10만 명 아이들과 10만 명 우리 회원들 그리고 트라이앵글이 10만 명의 소상공인들, 예, 소상공인들. 이들이 애들이 필요한 걸 이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학원 이들이 가지고 있고, 애들이 피자 이들이 가지고 있고, 미용실 뭐 이들이 가지고 있고, 목욕탕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그것을 이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우리 회원 업소를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여기를 이용해주고 이용해주니까 신나니까 더 애들한테 기부를 계속해주고 애들은 점점 쑥쑥 잘 자라나고 이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저희가 꿈꾸는 우리 기업의 목표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만 명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0만 명 중에서 원래 멤버 2만 7천 명에 기존에 2만 2천 명, 아니 2만 4천 명, 지금 2만 4천 명 됐습니다. 그래서 2만 7천 명, 2만 4천 명, 5만 3천 명, 예, 5만 2천 명, 예, 5만 1천 명, 예, 지금 5만 명 넘어섰습니다. 예. 이제 10만 명 만들 거예요. 10만 명. 우리 회원들 10만 명 만들 겁니다. 예, 10만 명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10만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0만 명 만들고 예, 이제 관심도 없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도태시킬 거예요. 예, 진짜 적극적인 분들은 줄기세포 다 맡겨야겠다. 예, 줄기세포. 그 다음에 공짜는 아니에요. 원가로 맡긴다. 예, 원가. 10만 명 맡기려면 예,
그 원가를 맡겨야겠다.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킹크랩 다 원가로다가 드리는 거 유통. 그 다음에 청바지, 저희가 청바지 뱅뱅 청바지 왔는데 뱅뱅 청바지 3,000원 3,000원. 여기는 몇만 원인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속옷 500원. 속옷 500원입니다. 속옷 500원. 이런 게요 어마어마하게 들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난 유통회사를 해서 우리 회원들 수당 수익금 나눠주는 거 나눠주지만 그것 떠나서 생활비를 반 이하로다가 다운시켜버리겠다. 이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기업이 10만 명을 보유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너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자, 그래서 지오미, 우리 회사 이름이 지오미가 뜻이 뭐냐면 지오그라피, 지구라는 단어예요. 지오는 지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약국과 병원에 약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뭔지 알아요? 약품 유통하는 회사. 모르죠? 약국에 전국 약국에 약품 대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약 유통회사. 유통회사가 지오영이 있습니다. 지오영. 그 지오영이 3조 합니다. 3조. 약품 유통 매출이 3조. 지금 더 올라갔을 건데 조선의 회장이 여자 키도 좀 많은 그 조선의 회장인데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오야. 지구 0이니까 지구를 젊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는 지구를 젊게, 우리는 지구를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이 지오미예요. 이게 지구에다가 지구잖아요. 지구에다 아름다울 미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구를 아름답게. 그래서 지구만 아름답게 하면 돼요. 지구에 사는 사람을 건강하게. 그래서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한번 크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그겁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열사가 21개라 그랬죠. 변변찮은 데도 있어요. 제가 투자를 했는데 오너가 말과 다르게 변변찮아. 그래서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두드러진 회사들은 아주 지금 큰 일을 할 회사들입니다. 자, 저희가 환경사업, 지구를 아름답게 그러니까 환경사업이 뭐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이 똥사업입니다. 똥사업. 여러분 우리가요 돼지똥 1톤 가져오는데 돼지똥 1톤 가져오는데 얼마 받냐면 3만 원에서 5만 원 받아요. 처리해 주는데 돼지똥을 가져와서 처리해 주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똥을 가져와서 똥을 건더기 슬러지라 그러잖아요. 건더기는 의성에 가면은 탄화시키는 탄화기가 있어요. 똥을 탄화시켜 수치로 만들어서 화력발전소에다 돈 받고 팔아. 팔아요. 그 다음에 물은 그것을 효소를 넣어가지고 액비로 만들어요. 액비 만들어가지고 올해 여기 김창섭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김창섭 사장님 그 지인이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고추밭에 우리 돼지 똥물을 액비로 바꿔가지고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사람 키보다 더 여기까지가 고추 대궁이 그 사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고추 마디에
고추가 하나씩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네. 고추 하나씩밖에 안 열리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지식이야. 왜냐면 환경이 망가져서 하나만 열렸던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액비를 뿌리니까 한 마디에 2개에서 3개가 열려. 2개, 3개가. 그냥 따닥따닥하게 붙는데 고추가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실해요. 그 다음에 그 오이가 이만해. 오이가 그 다음에 열무김치 있죠. 열무김치가 무척만해. 무척만해. 그래가지고 열무 시래기가 만들어졌어요. 열무 시래기. 네?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벼농사를 작년에 그 서산 간척 있죠. 서산. 거기서 그 벼농사를 졌는데 벼농사가 20%가 수확량이 늘어나 버렸어요. 뭘로 했더니요? 우리 액비를. 그걸 어딘가가 수출을 했냐면 아프리카 우간다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이 액비를 아직은 많지 않아요. 액비를 수출했더니 커피 농장에다가 액비를 뿌렸는데 커피가 그냥 따닥따닥하게 그냥 견실하게 커피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에 우리나라 치면 KBS 방송국, 우간다의 국영방송국에 우리 액비가 광고가 나가. 네.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액비를 갖다가 그 신안, 저 전라남도 신안 간척지에다가 이쪽은 우리 액비 안 뿌리고 이쪽은 우리 액비를 뿌렸는데 우리 액비 안 뿌리는 데에서는 작물이 자라질 않아요. 소금이 있으니까. 조금씩 자라다가 그런 뿌리가 얕은 식물만 자라. 근데 뿌리만 조금만 깊으면 소금 때문에 자라지 못해가지고 다 죽어. 근데 저희가 우리 액비를 뿌린 데는 뿌리를 깊이 넣었는데도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중국에. 예.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액비가 1리터. 그만에 1리터에 얼마에 팔리냐면 1리터에 5만 원에 팔려요. 1리터에. 여러분 그 액비 사다가요. 화분에다가 한번 줘보세요. 물에다가 300배, 500배 타가지고 화분에다 줘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예, 이겁니다. 이게. 예. 이게 예, 이게 뭐로 만든 거라고요? 돼지똥물로 만들었는데 1리터가 5만 원이에요. 얘가 이름이 살아나지야. 살아나지. 예. 누가 이름 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줬어요. 예. 살아나지야. 살아나지. 다 살아난다 이래가지고 살아나지. 자, 빵 사업을 내려도 밀가루 원가 들어가지 설탕 원가 들어가죠. 예? 컴퓨터를 만들래도 원자재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제품은 원자재 값을 물고 인건비 물고 다른 시설비 물고 나머지가 이득이에요. 똥 사업은 원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똥을 받을 때 5만 원씩 받아. 예, 받아요. 예, 똥처리 해주는 게 돈을 5만 원씩 받고 그거를 액비로 만들어서 건더기는 팔고 화력발전소에 팔고 물은 액비로 만들어서 판다 이게는. 그리고 우리는 원가가 제로가 아니라 원가가 플러스야. 예, 원가에서도 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걸 이건 모르실 거예요. 다른 데는 파업하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죠? 그리고 원가 중국이시든 어떤 데서 지금 원재료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똥은 5천만이 연중 무휴로 싸대. 예, 집안이 행사가 있으나, 예, 잔치가 있으나, 돼지가 그거 가려 안 가려요? 연중 무휴로 싸죠. 연중 무휴. 예, 연중 무휴.
원자재가 우리 돼지가 1,100만 마리예요. 우리나라에 돼지가 1,100만 마리가 쌓아대는 겁니다. 네, 1,100만 마리가. 예, 어마어마. 원자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원자재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실제로는 이 환경 사업이 저는 너무 좋아. 예, 그래가지고 얘를 그 영분토가요. 지금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중국이 갑자기 농사 잘 지던 땅이 새벽이 아니라 그 새벽에 설이 내리듯이 그냥 대낮인데도 아니에요. 뭐가 아니면 염분이 올라와서 기후변화 때문에 그게 남북 한반도 2배의 땅이 있어요. 농사를 못 짓는 땅이 2배예요. 그래서 중국이 식량이 자급자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중국은 자급자족이 안 돼요. 세계에서 식량 최대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영분토만 식물이 자라나게 해주면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지사를 세워가지고 그 실험을 다 했어요. 이제 가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국가가 저를 너무 보호해가지고 과잉 보호해가지고 제가 지금 못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나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중국,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이요. 염분토 때문에 난리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땅 가지고 아웅다웅할 것 없어요. 우리 지오미는 중국 땅, 예? 한국 한반도만 한 거 그냥 우리 거야. 예? 거기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옥수수 농사져 가지고 그걸 뭘로 만들어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 키우는 데다가 그냥 돼지 먹이고, 그죠? 예, 공짜로 땅 공짜로 받아가지고 거기 사료는 돼지가 쌍똥 갖다 뿌리고 뿌린 거 갖다 식물이 자라나면 그거 갖다 돼지 먹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저희 누구랑 같이 하냐면 이게 이제 논문집에 나왔습니다. 논문 3개. 그래서 유력한 논문집에 경축순환, 경이 농사경, 축산과 농업이 순환하게끔 자연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 만들 땐 그렇게 순환하게 만들어졌는데 기술이 약해가지고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예, 그런 건데 그걸 저희가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경축순환을 하게 되는데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하고 그 논문집에 SR SCR 뭐지? 그 제가 순간 잊어버렸는데 예, 하여튼 유력한 그 세계가 인정하는 유력한 논문집이 있어요. 예, 그 논문집에 이게 등재가 됐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신학밖에 한 적이 없는데 신학 공부만 했는데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요. 서울대학교 교수님하고 제 이름이 같이 올라갔어요. 예. SCI급, 논문집. 그냥 아무 논문집에 올라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논문집에 올라가서 제대로 올라갔다. 이제 이게 환경사업.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막에 식물이 자라게 만들어. 사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그 토요일 날 저기 갔다 오셨죠? 가평에. 예, 가평 갔다 오셨는데 그 가평에 몽골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왔던 걸 모르시죠? 예,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만나고 왔어요.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예, 국가가 보고해서 저는 못 만났는데 저의 일을 대행해주고 있는 팀들이 몽골 대통령도 만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몽골 사막화되는 땅, 이미 사막 말고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10% 예전에는 사막이 아니었는데 초원이었는데
초월이 10%가 사막화되고 20%가 사막화되고 30% 사막화로 점점 가고 있어요. 예, 그런 땅을 우리가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50년 받을 거예요. 50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똥물을 뿌리면 거기서 예, 그 작물이 옥수수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작물을 가지고 다시 사료로다가 만들어내는 그러면 몽골에서 1000만 마리 돼지를 키울 수 있도록 몽골 도에서 물강도라는 데서 도지사가 저희한테 얼마를 땅을 할애해 주냐면 강가에 1000만 평 할애해 주십니다. 1000만 평. 네. 1000만 평을 왜 그러냐면 돼지 1000만 마리 기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1000만 평인데가요. 그래서 1000만 평 땅을 해가지고 우리 본사에 오면 그 설계도가 쫙 있습니다. 조감도가. 어떻게 1100만 마리의 돼지를 길러서 그 돼지에서 나온 똥 가지고 사막에다가 뿌려서 거기서 작물을 키워서 다시 돼지를 먹일 건가. 예.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돼지 1000만 마리를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똥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응? 여러분 된장 하면 된장 장독대 있죠? 그 장독대가 뭐냐면 발효통이잖아요. 발효통. 그게 오래 걸리니까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발효기계가 있어요. 열을 자동으로 넣어주고 하는 산소도 넣어주고 이런 발효기계, 스테인으로 친 발효기계가 비싸요, 그게. 응? 그런데 돼지는 한 마리가 이게 발효통이야. 배가 발효통이에요. 거기서 매일 딱딱 효소를 뿌려주는 거예요. 효소. 발효통이. 때가 되면 딱딱 효소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마리 돼지를 기르는 건 1000만 개의 발효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발효에서 나오는 똥이 아닙니다. 그게 발효물질. 그걸 갖다가 사막에다 뿌리더니 사막에 효소가 자라면서 미생물이 살아나고 미생물이 살아나니까 미생물이 또 효소를 뿜어내고 효소를 뿜어내니까 식물이 그 효소를 가지고 자라나면서 사막화를 막아주는 겁니다. 영등포를 막아주는 거, 원등포를 막아주는 거예요. 저희가요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 그래서 제가 이 말하니까 몽골에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도지사가 왔다 갔어요. 도지사가 왔다 가고 그 다음에 그 도에 군수 16명이 같이 왔어. 사진 있어요, 다. 네. 같이 와가지고 우리 그 분뇨 자원화 센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똥을 액비로 바꾸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전부 왔어요. 와가지고 진짜 똥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예? 그걸 볼때 똥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단계 처리하고 2단계 처리하고 3단계 처리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150톤이 똥이 들어와요. 돼지똥이 150톤. 그냥 싹 다 바꾸거든요. 그래서 3단계에 가면은 이제 건더기는 다 다른 데로 보내고 이제 물만 남았잖아요. 그게 이제 발효되는 이제 오리지널 발효야. 거기서 똥바가지를 갖다가 막 퍼. 막 퍼가지고 냄새나 한번 도지사 군수들한테 다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똥바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손을 푹 담그고 그걸 갖다 얼굴에다 이렇게 발라. 이게 똥물이에요? 네. 이게 발라. 네? 바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기절하죠. 그래가지고 이 똥물을 받아달라니까 이런 데다가 받아줬어. 그러니까 이게 애지중지, 네? 애지중지 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네? 똥이 변화용, 똥이 변화의 돈이 되었네. 대단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네.
건강사업은요, 예, 건강사업은 줄기세포가 있고, 지금 여러분 효소물, 이런 거 있죠? 예, 이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효소 800도에서 쓰지 않는 특이한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도 있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청주에 있는 디자인셀이라는 저희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줄기세포만 해도요, 이제 내년 보면 여러분들 제품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어제가 주일이었잖아요. 그냥 쉴 새 없이 제가 그냥 풀로, 주일날 되게 쉬는데 저는 주일이 또 더 바쁘잖아요. 막 설교하랴. 또 주일 새벽 예배도 있어요, 저희 교회. 되게 목사님들이 주일 새벽 예배 안 해요. 주일날 낮 예배인데 저는 주일 새벽 예배도 해. 왜? 주일이 왜 주일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인데 새벽 예배 빠면 뭐 되냐.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이제 하니까 아침에 이제 올라오는데 코가 이렇게 콧물이 씩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또 새벽 예배 하고 막 바로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씻고 이제 올라오는데 감기 기운이 쫙 오는 거예요. 차에 우리 줄기세포로 만든 화장품이 있습니다. 세럼이 있어요. 세럼이 이제 액체로 된 거 화장품이잖아요. 세럼을 갖다가 그 스포이드로 딱 찍어가지고 코에다가 딱 넣고 딱 짜. 코 안에다가. 예. 여러분들 해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딱 짜가지고 코에다 집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안에가 움직여. 또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끝. 그러면 모든 바이러스 끝나버려요. 우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피곤해도요. 아마 저를 아는 분들 교회나 이제 우리 집사람들 있으니까 감기 걸리질 않아요. 저는 감기가 오질 않아. 3년 내내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요즘요 감기 걸리려면 짜노 짜 이렇게 하면 끝나. 예? 대단한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 다시 이 화장품을 보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체내에다가 이렇게 그 혈액에다가 넣게 되면 실험용 쥐가 18개월을 살아요. 근데 실험용 쥐에다가 18개월 사는 쥐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줄기세포를 조금씩 넣어줘 봤어요.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그 쥐가 18개월 살던 쥐가 9개월을 더 살았어요. 자기 생애의 반을 더 살아가지고 27개월을 살았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이제 거의 80세 다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73세인가? 그래요. 평균 수명이 80세면 우리가 얼마를 더 살게 된다고 얘기하면 줄기세포를 계속 정기적으로 맞으면 40세를 더 살아. 그러면 120세를 사는 겁니다. 120세. 자, 여러분, 120세 살 준비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쓰는 겁니다. 120세를 사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0세 살려면 삼성에 맨날 스테이크 받자. 삼성은 우리 돈 뜯어가지 돈 안 줍니다. 돈 안 줘요. 하나에 가가지고 가면 하나 백화점에서 갤러리 백화점에서 우리 돈이나 뜯어가려지 돈 안 줍니다. 맞죠? 뭐 대기업 얘기를 못하네. 대기업은 괜찮은 것 같고 우리 기업은 이거요? 우리 기업은 아직은 잘 못 주지만 우리는 회사의 지분이 제로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사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맡기거나 배당을 안 가져갑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4천억 매출 뛰었는데 10원도 배당을 안 해줬어요. 주주들한테 10원도.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지분이 포기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나는 부분 40%를 여러분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줄기세포를 가지고 120세를 살게 한다니까요. 120세 사는데 우리 회사에서 직급이 사장은 못 가더라도 대표는 못 가더라도 부대표는 가야 돼.
그래야지 좀 떵떵되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맨 밑에가 뭐예요? 리더. 자, 이제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사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장 대표로다가 이제 막 돈을 40%를 대표 받으니까 많이 받을 거야 아마. 그래 받았어요. 그다음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더 이상 못 살잖아요. 120세 살았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아들아 이제 유언을 해있다. 아들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들아 이제 내가 너한테 다른 건 줄 게 없고 이 상속이 되니까 우리 지홈이 대표 직급이 상속이 되니까 내가 이 대표 직급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 아들이 뭐 준다니까 받아는 놨어. 네, 받아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계좌가 자기 거로 바뀌었더니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막 떨어지는 거야.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막 같이 그냥 막 그냥 절도 그냥 뭐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예, 그 다음에 또 그분 친구가 리더였어, 리더. 예, 그랬더니 아들아, 내가 줄 건 없고 너한테 이 지용이 직급을 상속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아버지 뭘 준다니까 이제 받긴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 달 보니까 친구는 막 1,000만 원씩 받았거든. 예? 대표 아들이. 자기는 1,000만 원씩 딱딱 들어오는 거야. 1,000만 원씩. 지금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와 있었죠. 이제 네, 그날이 올 거다. 120세 살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괜히 삼성에 붙고 LG에 붙어봤자 떨어지는 거 없어요. 현대가 뭘 줘요? 자동차나 예, 우리 팔아먹고 돈 뜯어갈 거지. 뭘 줘요? 예, 우리는 준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우리 창립 이념입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가게 될 거다. 예, 이제 이 건강 사업, 예, 120세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오늘 뭘 가져왔냐? 이 빵이요. 뉴욕에 이제 진출할 빵입니다. 뉴욕에. 예, 기획서가 왔어요. 이 기획서. 지금 미국이요. K푸드가 아주 K푸드가 붐이 불고 있어요. 붐, K푸드. 그래가지고 한국의 김밥, 라면, 예? 뭐 이런 게 막 보통 인기가 아니에요. 한국계. 그래서 빵도 한국 빵이 인기인데 건강빵을 지금 미국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강빵. 그래서 이제 우리 빵이 지금 주목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빵 같지만요. 이게 우리 효소로 발효시킨 귀리. 예요, 예, 귀리. 이 귀리가루. 이게 신통만통한 겁니다. 이 귀리가루가. 광주에 이제 여러 사례가 있는데 광주에 고아들을 돌보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습니다. 예? 광주에 고아들을 돌보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이 그런 고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뇨가 걸렸는데요. 당뇨가 심하다 못해서 병원에 이분이 입원했는데 눈이 하나가 실명이 돼가고 있고 자꾸만 몸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당뇨약을 하루에 2번씩 먹어야 돼요. 당뇨약을 하루에 2번씩 드시고 그 다음에 당 수치가 300에서 400 갑니다. 공복에 300에서 400 가니까 실명이 돼가고 다리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 귀리가루가 저희가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이 됐어. 이 귀리가루를 먹는데 어떻게 먹었냐면 2숟가락씩 밥 먹기 전에 2숟가락으로 2숟가락 이거 퍼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공복에 아침 먹기 전에 한번 먹고 아침 먹기 전에 한번 먹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번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번 먹고 자기 전에 한번 먹고 4번 먹었어요. 2숟가락씩 당뇨 약을요 한 번으로 줄였어요. 2번에서 한 번 줄이고 공복 시에 80대에 갔습니다.
당 수치가 80까지 떨어졌어요. 와. 그래서 눈이 시력이 다시 회복돼요. 와.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귀리 가루가. 근데 얘를 된장국 끓이는데 티스푼으로다가 한 숟가락 딱 넣으면 조미료처럼 맛을 상승시켜요. 맛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삼계탕을 끓일 때 압력밥솥에다 끓이잖아요. 삼계탕 압력밥솥 끓일 때 얘를 한 숟가락을 넣어서 같이 끓여.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삼계탕을 이제 끓이고 이제 그 쟁반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 그릇을 찬물에다가 씻겨도 뽀도독 하고서는 다 씻겨나갑니다. 기름이 찬물에 씻겨나갑니다. 여러분 개기름은 찬물에 씻겨요. 그래서 수술 받은 후에 개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수술 받은 환자가 개고기 먹어요. 왜냐면 얘가 찬물에 씻겨 개고기는. 유일하게 기름 중에 개고기 기름만 찬물에 씻깁니다. 예? 그런데 닭고기, 삼겹살 고기가요. 찬물에 씻겨. 얘 귀리가루를 넣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엄청 큰 카페가 있습니다. 빵 카페. 그래서 카페에다가 이 빵에다가 귀리가루를 최대로 많이 넣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당뇨 환자들이 빵 못 먹잖아요. 당이 올라가서 밀가루 못 먹거든요. 그래서 넣으라 그랬어요. 왜냐면 20% 이상 넣어라. 20% 이상.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분명히 아침을 먹을 때 밥 10숟가락은 먹을 거 아니에요. 10숟가락. 기본 10숟가락 이상은 먹잖아요. 그런데 얘를 2숟가락 먹었다 그랬으니까 20%는 기리가루를 먹었더니 그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이분이 밥 안 먹고 기리가루만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밥은 밥대로 드시고 2숟가락만 기리가루를 먹었더니 당이 빡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얘에다가 기리가루 20%만 넣어라. 그러면 얘를만 먹으면 당 수치가 공복시에 떨어질 거 아니냐. 치료가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셰프가 귀리가루인데 이게 귀리가루가 넣기 쉽지 않아요. 예. 성질이 달라 밀가루랑. 밀가루는 다른데 얼마나 힘든 건지 띄워서 보세요. 자, 인터넷에 뜬 귀리빵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리빵. 귀리빵이 지금 건강이라 귀리붐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귀리빵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발효종 통밀하고 귀리빵 2개를 넣는데 저당빵, 뭐 당뇨에 좋다는 얘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귀리빵 2개가 11,000원이에요. 이러면서 막 이제 맛있어 보이게 이제 이게 귀리 넣었다 이거죠. 예, 귀리 넣었다 얘기인 거예요. 요거 다른 거 한번 성분비 봐보세요. 여기 성분비 뭐 눌러야지 나와요. 자, 여기 있죠. 여기 봐보세요. 아니 이거 아니고 그게 눌러야 돼. 자, 이거 성분비 이 빵이에요. 자, 전리품 34.6%, 호박씨, 미강류 막 이랬는데 호밀가루 내면서 여기 나오죠. 오트밀이 길이에요. 오트밀이 몇 프로 들어가냐면 앞에 읽어보세요. 1.64% 들어갔어요. 저 빵에 길이가 몇 프로? 1.64. 넉넉차가 2% 들어갔대. 2%. 그리고도 2% 들어가고도 귀리빵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귀리빵. 몇 프로 들어갔다고요? 2%도 안 들어갔어요. 2%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다가 20% 들어가면 빵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5%를 못 넣어요. 대전에 성심당 있죠. 제가 성심당에 귀리가루를 가져가가지고 이거 넣어보고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심당도 5% 이상 못 넣는데요. 귀리빵이 있어요. 성심당에 5% 이상 못 넣는데, 자, 우리 셰프가 얘를 몇 프로 넣냐? 60% 들어갔어요. 60%. 그래서 맛이 없는지 한번
드셔보셔. 앞에. 예. 한번 앞에 앉은 분의 투표예요. 투표. 자, 나눠서 먹어. 나눠서 드셔. 나눠서 드시겠습니다. 예, 뒤에 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뒤에 분들은. 예. 목이 타니까 조금씩만 드셔야 돼요. 조금씩만. 침으로 소화할 만큼만. 자,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예? 많이 들어가서 맛있어. 예. 자, 이게요. 여러분, 비리가루가 60%가 들어가고 이 맛을 내는 자체는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만 먹으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당뇨가 다 치료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치료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거 의료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기대하고 있다. 예, 이 부분입니다. 자, 예, 얘는 이거 뭐라 그러지? 이 빵을? 바게트. 예? 바게트. 이거는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센터에다 놓을 건데 얘는 20%가 들어갔어요. 20%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제 제가 뭐 빵 장사로 온 게 아닙니다. 예. 성심당은 1년에 수입이 조 단위입니다. 조. 네, 성심당이요. 예, 조 단위인데 성심당에 근무하셨던 셰프가 우리 그 카페에 와가지고 빵집에 와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대전에 오시면 크게 있습니다. 크게 있는데 이걸 이제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예, 카페에 우리 비리빵이 이제 납품되는 날이 올 거예요. 예, 비리빵이 납품되고 뉴욕에다가 1호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제 뜨게 되면 전 세계가 한국 기술, 특히 우리 지오미 기술이 전 세계 유럽이든 미국에 종주국이잖아요. 빵이 종주국 그 나라인데 그 나라로 역수출하는 K푸드가 역수출하는데 뭐가 있어서 그러냐? 우리 효소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효소가. 이제 이런 일들이 다시 강의로. 저희 회사 만만한 회사 아닙니다. 예. 우리 회사는 뭐 다단계사, 다단계 같지도 않은 소리. 다단계는 아예 먼 회사입니다. 유사수신? 유사수신 금융 돈을 걷어들이는데 예, 금융을 위장한 돈 걷는 회사, 이게 유사수신 회사인데요. 저희는 원금 보장하고 이런 게 일체 없고 모든 것은 다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다 떼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여기는 금융이 아니다라고 국세청이 인정해줬어요. 예. 왜 인정해줬냐면 저희가 세금을 190억을 냈는데 그 세금을요 부가세만 190억 냈는데 우리가 유사수신 회사면 190억을 국세청이 돌려줘야 돼요. 우리한테. 그죠? 예, 금융은 세금을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금융 부가세가 없어요. 물건은 있어요, 없어요? 10%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가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얘네는 금융회사가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국세청이 발표를 했어요. 예, 우리는 금융이 아니라고. 예, 그런데 검찰에서 우리는 금융이라고 경찰에서 잡으려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은 그냥 그들이 다른 회사 같은 모양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저희는 그런 회사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건강 비리부터 효소, 마이크로 니들, 이런 부분, 화장품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건강 회사다. IT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 IT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VR 글라스 안경 이제 나오면 예, 엄청난 또 안경 개발하는 거 알죠? 예, 엄청난 안경 개발돼서요. 이제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IT 쪽이 최고 발달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IT 쪽. 그리고 우리 IT의 대표들이
야매꾼들이 아니에요. 야매가 아니에요. 예, 실제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밟고 국가연구기관에서 예, 평생을 연구하고 현직 교수로다가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에 예, 13년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평직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직원으로다가 예, NTO라고 합니다. NTO. 내셔널 테크놀로지 오피서. 예, 그래서 그런 분이라니까요. IT 회사. 예, 이런 회사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고, 유통은 아직은 약합니다. 예, 유통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식주에 관계된 모든 것을 저희가 유통할 겁니다. 의식주에 관계된. 그래서 우리 10만 명을 상대로 우리 10만 명,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돕는 아이들이 위기가정 아이들이잖아요. 10만 명을 돕는다는 얘기 뭐냐면 제가 대전에서 정육식당도 했습니다. 정육점하고 식당도 했었어요. 그걸 왜 했었냐면 제 마음속에 우리가 대전에 돕는 아이들을 얘네들이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많은 것을 제가 주지 못하지만 아침에 기름이 동동 뜨는 소고기 국을 먹고 학교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고기 특수부위 있잖아요. 비싼 거 갈비, 등심, 예? 안심 뭐 이런 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먹고 그 이런 국거리용 그다음에 내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1kg씩 한 달에 1kg씩 1kg밖에 이만큼인데 한 달에 1kg씩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조금씩 무에다가 고기 조금만 넣어주면 기름이 뜨잖아요. 기름 동동 뜨는 걸. 근데 애들이 학교 가서 집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 맨날 어머니 싸주는 게 그냥 김치에다가 콩장, 예, 콩장, 예, 그런 것만 싸줬어요. 단무지, 예, 그렇죠,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안 가져가, 예, 안 가져가고 숟가락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숟가락, 예, 숟가락만 가서 우리 때는 2교시 끝나면 2교시 끝나면 도시락 까서 그때부터 먹어. 예. 2교시 끝나고 먹는 애들이 있고 3교시 끝나고 먹는 애가 있고 4교시 끝나면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나머지 다 먹으면 제가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예. 계란 싸우는 애가 있고 소세지 노란 거 소세지 싸우는 애가 애들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뺏어 먹으니까 그땐 가난한 애들이 많았잖아요. 계란을 위에다가 안 해고 밑에다 깔아오는 애들 있어요. 밑에다 깔아오는 애들. 예? 좋은 반찬을 그 도시락 밥 밑에다 깔아. 그럼 겉에 열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또 발전하냐면 예? 열심, 예. 절박하면서 오는 열심, 예. 절박하며 오는 열심. 밥을 뜰 때요. 집어넣어야 돼. 계란까지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팍 집어넣어서 긁어놓으면 소세지든 계란이든 끌려 나와. 예, 끌려 나와. 그런 걸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기름이 동동 띄우는 소고기를 주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더군다나 한우가 아니라 수입육은 더 싸죠. 예, 수입육은 상상을 초월하게 쌉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한테 고기를 1kg씩 주면 10만 명이니까 몇 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킬로그램이 줘야 돼. 10만 킬로그램이면 몇 톤이냐면 100톤씩 나가야 됩니다. 100톤. 한 달에 100톤씩. 자, 100톤씩 우리가 갖다가 애들 나눠주면 예? 나눠주면 엄청난 유통이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들은 원가 해드리는 겁니다. 원가. 예, 소고기 유통의 원가는 3분의 1밖에 안 해요. 3분의 1.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5만 원어치 하면 15,000, 17,000원이면 소고기 사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5만 원에 사가야 돼요. 예, 그렇게 유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유통을 여러분들한테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애들 도우려고. 예, 그 다음에 아이들 옷 싸게 입히려고.
양말 입히려고 제가 강원도 원주 문막에다가 생리대 공장을 만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예, 손해만 봤는데 생리대 공장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애들은 중학교 넘으면 생리를 해요. 요즘 더 빨리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합니다. 예, 그 아이들이요 가정이 어려우면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할머니는 생리대를 안 하니까 이 아이가 생리대 살 돈을 할머니한테 달랬는데 그걸 못 줘.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요 생리대 공장을 차려가지고 공장 차리면 무진장사. 그래가지고 우리 돕는 애들 생리대 공짜로다가 나눠주려고 2010년도 얘기입니다. 생리대 공장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반드시 한다. 유통을 하는데 의식주에 관계된 거 다 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 도시 보면 나대지 땅들이 있어요. 나대지 땅들. 서울 강남만 없지 다 나대지에 대한 땅 있잖아요. 집 짓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 기부 10년 기부 뭐 1년 기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대지 땅 빌려가지고 거기다 집을 딱 넣는데 일반 집 지면은 싸구려 같으니까 한옥집을 거기다 그냥 조립식으로 딱 넣으려고. 유튜브에서 독립 한옥을 쳐보세요. 자, 오늘 뭐 이렇게 제가 또 조립식 한옥을 해가지고 어디에 나갔냐면 그 프로 중에 그 극한 직업. 저희서 극한 직업에 나갔었습니다. 극한 직업. 조립식 한옥 애들 집 져주려고. 그래서 한옥을 진짜 멋진 한옥을 8평을 짓는데 1,300만 원 해줬어요. 1,300만 원. 한옥을요. 그래서 그런 나대지 땅 해가지고 독립 동쪽에 숲을 해가지고 전화 오잖아요 여기. 저희 별짓 다 했습니다. 한옥 사업 제가 잘 알아요. 한옥. 이렇게 사계에 짓는 거. 그래서 벌집 하우스도 이 한옥에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벌집을 짓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의식주에 관계된 이렇게 벽이 조립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극한 직업에 서산에다가 한옥을 전놨는데 새벽에 가가지고 젖은 한옥을 부셨어. 조립을 다 분해를 시켰어요. 분해를 시켜서 충주에다가 그걸 싣고 가가지고 충주에다 그날 저녁까지 다시 줬어. 그게 아침에 보내가지고 저녁 때 가서 줬어요. 그게 극한 직업에 나옵니다. 입만 보이잖아, 입만.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아까 들어가면 극한 직업 나오는 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좀 위로 가면 쭉 올려보세요. 그건 우리 거 아니에요. 한옥이 극한 직업이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극한 직업에 하루 만에 졌다가 하루 만에 부셨다가 하루 만에 짓는 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코엑스 가가지고 또 전시회도 했어요. 별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는 일에 어떻게 공짜가 있겠어요? 아이디어는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난을 경험해봐서 가난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생각해 온 거고요. 그래서 의식주 유통을 하고 여러분들 집 다져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다. 그래서 21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21개의 기업이 있고 중요한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수소 발전기 나오면 기절 소풍할 거고 저희 건조기 지금 건조기 만들고 있습니다. 건조기를 지금 고추가 48시간에 건조되죠. 햇빛에 고추 말리려면 일주일 걸립니다. 7일.
예, 고추 말려보셨죠? 예, 일주일 걸리다가 기껏 다 말리쯤 해가지고 비 오는데 안 걷었으면 며느리 그냥 시아버지한테 며느리 죽어라. 예, 우리 어머니 이놈의 며느리가 그냥 막 그냥 난리 나는 거죠. 그게 7일 걸리니까 지금은 고추 건조를 다 건조기에서 해요. 네, 맞아요. 기계에서 합니다. 얼마 걸리면 48시간 걸립니다. 저희가 건조한 거 얼마 만에 건조하냐면 1시간 만에 건조합니다. 1시간에. 48시간 걸리고 1시간 만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조실을 10억 들여가지고 건조실 만드는 걸 청량에 청량에 있는 고추를 다 말린다고 하면 건조실을 48채를 져야 될 걸 우리는 한 채만 져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기술입니다. 은행 강원도 횡성에 은행 숲을 은행 열매를 가지고 과자나 여러 가지를 만드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은행 열매로. 이 사업가가 동결 건조를 시켜요. 은행 열매를. 동결 건조를 시키는 게 찬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겁니다. 그게 얼마 걸리냐면 시간이 은행 알을 건조시키는데 10시간 걸립니다. 10시간. 10시간. 근데 용역비가 얼마냐면 건조시키는 용역비가 은행 1kg 1kg 대충 느낌이 오죠? 예, 1kg을 의뢰해가지고 건조시키는데 4,000원. 용역비가 4,000원이에요. 1kg. 그럼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했어요. 저희 건조기로 은행을 얼마 만에 건조시키면 20분. 10시간 걸리니까 20분 만에 은행을 건조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맛하고 향이 동결 건조한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은행 건조용 건조기를 지금 저희 공장에서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크게 만드냐면 한 번에 은행을 2톤을 말려. 2톤. 2톤 말린 것을 2톤을 어디다가 그 동결 건조 의뢰하면 한 번 말린데 얼마가 드냐면 2톤이면은 800만 원 들어가 있대요. 800만 원 용역비가. 근데 우리는 얼마 드느냐? 2톤을 말리는데 비용이 5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전기세도 얼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조기만 있으면은 온 국가 은행은 다 말리겠죠. 그래서 지금 그거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면 은행은 저희가 그냥 지인이니까 주는 거예요. 건조기를. 원래는 건조기를 팔지 않습니다. 왜냐면 건조기 팔아가지고 얼마나 됐다고요. 한 번 팔아가지고. 건조기는 저희는 뭐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농협, 축협, 수협이 있죠. 임협. 일본에도 우리나라 농협이 가 있을까요? 못 갈까요? 없죠. 일본은 어떻게 우리나라 농협이 가겠어요? 예. 농협은 우리나라 사람은 농협인데 그 농협 조합장 대회만 어깨에만 힘 빡 주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농협 조합장인데 뭐가 이렇게 힘을 빡 주냐고. 예. 근데 저희는 건협을 만들려고 합니다. 건협. 건협은 우리만 가지는 기술이니까 대한민국 건협, 농협 있는 데마다, 단위농협 있는 데마다 우리 건협 다 들어갈 거예요. 수협 있는 데마다 우리 건협, 오징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말려봤냐면 냉동 조기를 말려봤어. 냉동 조기를 말려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냐. 뼈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과자같이 돼요. 조기가 과자같이 되는데 안 비려요. 안 비려요. 그러면 새꼬시 있잖아요. 새꼬시 회 먹죠. 전어 새꼬시 이런 거. 그거를 딱 말리면요. 전어가 막 생산될 때만 그때만 날리죠. 예. 그 다음에는 그 많은 전어를 어떻게 했냐고. 예? 근데 그것을 다 슬러시 쳐가지고 새꼬시처럼 만들어가지고 걔를 건조하면 생선 과자가 만들어집니다. 생선 과자. 예, 씹어 먹을 수 있어요. 바나나 건조가 쉬워야 어려워요. 바나나 건조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있어가지고 건조가 잘 안 돼요. 예, 건조가 찐득찐득해서 잘 건조가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바나나를 건조시키면 그냥 완전 건조를 시켜버려요. 예, 완전 건조를 시키는데 전 세계 바나나 시장이 얼마냐면요. 은행 한 깸도 안 돼요. 11조.
바나나 유통시장이 11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전.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우리 건조기 가서 동남아시아 태국 우리 건조협동조합이 만들어져요. 건협. 거기서 바나나 나무에서 그냥 막 노랗게 태국 맛있잖아요. 태국에 가서 바나나 먹다가요. 한국 바나나 안 먹어요. 맛없어요. 나무에서 직접 익은 바나나를 건조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전 카페에다가 얘 바나나를 납품하면 얘 바나나 쉐이크 기가 막힌 맛입니다. 기가 막힌 맛은.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죠. 이게 전 세계 카페 건강 시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쌀을 1년에 몇 톤씩 저장한 줄 알아요? 군사용 비상식량으로다가 40만 톤씩 저장합니다. 40만 톤. 그러면 쌀이 농사지면은 수분 함량이 15%예요. 15%. 그거를 15%의 쌀을 함수량 5%대로다 떨궈야 돼요. 40만 톤을. 그 건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해요. 뭐 이거는 의무적으로 40만 톤씩 저장해야 돼요. 근데 저희 건조기를 통해서 하면 5%가 아니라 2%대로 다 떨굴 수 있습니다. 2%대. 그래서 쌀을 말리는 그 비용의 시간에 우리는 40분의 1밖에 안 들어가. 40분의 1. 그러면 그 비용 절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용역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쌀 용역. 40만 톤씩. 그러면 비상식량이 5년 가는 게 아니라 10년 갑니다. 함수량 5%를 5년 갔다는 얘기는 함수량 2% 이내로 낮추면 10년 가도 변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 있어요? 할 일이요. 건조협동조합만 해도 여러분들 자손들까지 똥똥대고 살 수 있습니다. 똥똥대고 살 수 있어요. 이 건조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 식량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에는 배추 버리고 무 버리고 풍작이면 양배추 버리잖아요. 그 땅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버리는 거 싹 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배로다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농사진 걸 갖다가 우리가 풍작해가지고 엎으느니 아프리카로 보내자. 좋죠. 아프리카로. 그런데 아프리카로 보내는 동안 썩어. 그럼 안 썩게려면 뭐 그냥 냉동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 냉동시켜서 보내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건조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건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굶어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땅에다 그냥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요 살리면 유럽에서 풍작기 된 걸 아프리카로 보내고 막 하면 이 건조시장이라는 것은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식량난. 그래서 저희가 이 건조기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한 건조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형 한 번에 2톤의 은행을 말릴 수 있는 건조기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협동조합 어렵지 않아요?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단위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만 저게 다 불러 모을 거예요. 다음 선거에 나가려면 지금 당신이 떨어져 있어서 이름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건조협동조합도 조합장 시켜줄 테니까 거기 조합원들 농협조합원들 대출 받아가지고 다 돈 가지고 일로 와서 건조협동조합 만들게 하자.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농협마다 건조협동조합, 수협협회 건조협동조합, 일본에다가 일본 건조협동조합, 덴마크 건조협동조합, 저기 USA 건조협동조합, 전 세계 250국가의 건조협동조합을 만들고 대한민국은 세계 건조협동조합. 세계를 장악할 사람. 꿈이 웅대하죠? 자, 이제 다음에 자 이제 인공지능은 오늘 인공지능 얘기는 건너뛰려고 합니다. 계속 했던 얘기니까 새로 들어온 분들은 센터 교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도움도 많이 있으니까 트루먼하고 춤이라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음 넘겨보세요.
세계 최고의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 미국 법인이 미국에다 전달했죠? 근데 미국의 주요 뭐예요? 지분이 저희가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미국 분들이 지분을 일부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다가 어느 정도에다 세금을 넣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이 하고 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교육은 누가 맡을래? 이래서 법인을 상장회사랑 한국에 있는 상장.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학원 강사가 몇 명인 것 같아요? 학원 강사가 50만 명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몇만 있을 것 같아요? 30만 명. 80만 명이 다 자기 인공지능을 만드는 애입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수업 받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퇴근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오늘 수학 배운 거 잘 이해 못했는데 저한테 다시 가르쳐 주세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죠.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지? 여러분 인터넷 강사가 강의하고 갔는데 인터넷 강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강의 잘 이해 못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방적 강의죠. 근데 인터넷 강사가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인터넷으로 만약에 궁금하면 제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인공지능한테 아무 때나 물어보세요. 그리고 헤어지기 딱 하면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한테 오늘 배운 거 이거 좀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오늘 배운 거를 문제 좀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예, 오늘 배운 거 중에서 그동안의 통계상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뽑아줘 보세요. 인공지능이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 강사들한테 인공지능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돈을 받는 수수료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를 누가 맡을 거냐 하면 대교가 맡을 거예요. 눈높이가 맡을 거예요. 그 맡는 회사가 대업을 대고 교육을 관장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에. 그래서 미국에서 50%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의사들은 누가 맡을래? 의사 선생님이 내가 가서 병 진단을 받고 왔어요. 예? 처방을 받았어. 약 처방을 받았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 약을 먹으려는데 이게 궁금한 게 있어. 그냥 배가 계속 아파. 약을 저 먹었는데도. 의사님한테 묻고 싶잖아요. 묻고 싶은데 그냥 내일 9시까지 꼭 참다가 아침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의사 선생님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돼. 왜냐면 의사 선생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한테 넣어놓고 이 환자의 정보를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주면 얘가 밤 12시가 됐든 새벽 2시가 됐든 그 환자에 대해서 그 병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날이요.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 누가 맡을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 K-pop 가수들, 우리 아들도 K-pop 가수인데 K-pop 가수들이요. 댓글을 올라오는 것에 답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문율입니다. 답을 안 합니다. 어떤 팬한테 답 하나 해주면 나머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한테는 답을 안 해줬다고. 임영웅 답글 받아본 사람 있으면 들어봐지. 임영웅. 우리 누님이 완전히 임영웅 광팬이야. 야, 뭐 임영웅이 갔던데 식당 쫓아다니 그 동네가 다 임영웅. 예, 임영웅 팬이 아니면은 거기서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임영웅한테 댓글을 써가지고 답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답을 안 줘요. 예. 근데 인공지능한테는 인공지능은 자기 팬이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1000만 명을 상대로 다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연애는 누가 맡을래?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하는 게 뭐냐면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자, 그 얘기 뭐냐면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물건들이마다 인터넷이야.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인터넷이 있잖아요. 자동차 인터넷. 냉장고도 이제 요즘 인터넷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냉장고 모든 기기에 인터넷을 다는 게 IoT예요. 그런데 저희는 AOT야, AOT. 다르게 하면 선풍기가 이걸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선풍기 작동법을 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선풍기는 이제 키우니까 냉장고라고 해보자. 냉장고. 아니 냉장고 세탁기라고 해봐요. 신형 세탁기. 연세 드신 분이 신형 세탁기를 샀는데 이거 딸이 사줬는데 신형 세탁기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보는데 깨알 같은 글씨를 어떻게 알아요? 인터넷으로 봐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형 세탁기인데 세탁기에 QR코드가 딱 있어요. 휴대폰으로 QR코드만 딱 찍으면 이 휴대폰에 세탁기 인공지능이 딱 나타나는 거야. 주인님, 세탁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세탁기인데 물 빨래를 하는데 뭘 어떻게 넣어야 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거 작동법은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직접 작동시켜 드릴까요? 얘가 이래요. 그러면 그래 작동해줘. 그러면 몇 시간 후부터 얘를 돌릴까요? 3시간 후부터 돌려. 그리고 다 돌린 다음에는 카톡으로다가 다 돌아왔다고 얘기해 드릴까요? 알았어. 이러면요. 얘를 다 작동해. 다 돌리고 세제 넣고 그 다음에 다 돌리고 전에 건조까지 딱 되면 카톡으로 띵동 와요. 주인님 세탁 다 됐습니다. 예. 이런 날이 우리 인공지능이 그 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우리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예. 충분히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클로드 이런 대기업들이 하는 인공지능은 할 수 있냐 없냐? 못해요. 얘는 환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얘는 기기를 누르는 걸 못해요. 예, 못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기술이다. 예, 그래서 100개 국가, 1차 100개 국가에 10개 회사씩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물건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 하나. 삼성이 맡을 거야, LG에 맡을 거요. 예? 이제 우리가 고르면 돼. 그 다음에 교육 맡는 인공지능 누가 맡을래?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연예를 맡는 스타플레이 하는 거 누가 맡을래? BTS 인공지능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BTS 인공지능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순간 회원이 1억 명이죠. 1억 명. 그 회원들한테 광고비 받으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연예 거 제일 먼저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또는 프레스센터에서 저희 논문 발표할 때 연예인 거 하나 만들 거예요. 예, 연예인 거.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사 전에 연예인들이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예, 톱스타 거를 하면은 저거니까 이제 막 뜨려고 하는 연예인의 인공지능을 달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론에 막 엄청나게 뜨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일들이 100개 나라에 100억짜리 법인 10개씩 만드는 게 목표예요. 예, 100개 나라에 한 나라마다 100억짜리 법인 10개. 그러면 1000억. 그게 100개니까 10조. 예, 10조의 법인을 지금 미국 법인이 10조 법인의 50%씩 가지려고 하는 그런 플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가고. 자, 이 코인이 이 춤코인이 이 인공지능으로 벌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코인을 매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춤코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 4시까지 나가기 때문에 다음 제가 미팅이 있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